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철학이 기반이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때 보통 못하거나 팀노바 기준이에요. 팀노바 학생 중에 기초 때 못하거나 다음 단계 못 가는 사람들 전부 철학이 문제예요. 내가 왜 이것을 시작하는가, 왜 개발을 시작하는가, 이것은 나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 제가 그냥 그 취업 때문에 돈만 보고 일단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못하고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 대부분 직업의 영역은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기 때문에 뭐 음식점 같은 거 좀 맛없는 거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죠. 먹는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만드는 입장은 진짜 또 다르거든요. 소비자가 엄청 감동하고 막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다못해 그런 분들, 자영업자, 요리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장에서도 맛집이 나오고 그 집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사라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요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할 줄 아는 그런 보편적인 것에서도 그런 정도 수준인데 이런 전문직이라면 하다못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어떤 직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나본 친구들 보면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꾸준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도 그런 하브르타적인 것들 이렇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나의 의견을 후치파 정신으로 정말 이렇게 누구한테든 막 얘기할 수 있고 막 이런 당당한 유대, 저는 무교입니다. 참고로 유대계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교고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적으로 되게 훌륭한 거는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되게 마음에 든 거죠. 토론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들, 뭐 블로그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 평소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되게 너무 강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철학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정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뭐 막연한 생각들도 일종의 철학일 수 있죠.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해온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포기하신 분들 중에 더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막 되게 명문대 출신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랑 비례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실제 수업에서 한 얘기인데 어떤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좀 어리버리한 것 같기도 하고 사차원 같아서 내 말 알아들었을까?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좀 확실히 말하는 것도 확실히 좀 관점이 일반 다른 분들보다 좀 다른 데로 가더라고 그 친구들이. 근데 세상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나는 이거를 꼭 해서 어떻게 될 거야. 또는 나는 뭐 한 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나는 미국에서 지금 내 친구들도 이걸 하고 있고 내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게 되게 분명하신 분들이 정말 결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좀 힘들겠다. 코칭 난이도가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웬걸 그런 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거기다 이제 저는 그럴 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진짜 이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되게 좋은데, 근데 그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가방끈도 길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못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철학이 좀 가벼웠거나 마음가짐이 좀 가벼웠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사실 못 쫓아오는데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천재지변 같은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해가 돼도, 근데 그 외적인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좀 개발자로 더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오래 해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1, 2주, 2주, 3주 사이에 보통 그런 결정을 하세요. 좀 과제하시다가 힘드니까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좀 안타깝죠. 왜냐면 이제 이 개발이라는 게 진짜 재밌어지는 시기는 사실은 한 뭐 클래스 이상 배우고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운동을 했을 때 최고의 보디빌더 같이 될 수는 없죠. 그건 프로들 사이에서 영역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몸짱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딱 그런 수준까지 일단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보디빌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몸짱이 된 다음에 그 이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해보는 게 좋은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선만 넘으면 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만 힘내자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한계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잘. 그리고 되게 억울해하세요. 근데 왜 나만 안 되죠? 다른 분들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되신 분들, 그 과제를 통과하신 분들한테 몇 시간 하셨어요? 몇 시간 하셨어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 이분보다 훨씬 막 두세 배, 네다섯 배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려면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라는 걸 보통 뭐가 만드냐? 철학이 만드는 거죠. 필요성을 극대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돈 잘 버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잘못된 거죠. 내 개발해야 돼. 왜냐하면 나의 꿈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 난 좀 창의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일한 만큼 더 인정받고, 그런 영역에서 억울하지 않게 살고 싶다. 요즘 막 시장이 좋아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트렌드 쫓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팀노바 시작하던 7년 전에는 트렌드는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 과외했던 17년 전에는 절대 트렌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공대가 되게 약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오히려 되게 안 좋던, 왜 공대 가냐 할 정도로. 그리고 막 공대 하면, 특히나 개발자 하면 맨날 야근하고 날 새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했던 시절이에요. 맨날 저 보면 인사할 때 힘드시겠어요 이 지랄해요. 그래서 되게 아닌데요? 막 괜히 막 짜증나가지고 안 힘든데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트렌드로 접근하시면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갖고 싶고 그 직업들이 가진 장단점을 이렇게 다 비교하셔야 돼요. 뭐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면 좀 약간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내가 창업하기도 편하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기술이 기반되는 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예체능이랑 비슷해도 못하면은 그런 기회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개발 쪽은 일정 수준 이렇게 딱 그게 있거든요. 일정 수준이 이상이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개발들이 있어요. 그 문서를 보던 뭐 어떤 뭐 기술에 대한 기반을 생각하는, 이게 안 되고 여기 밑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력이 많다고 여기 위에 올라오는 거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수준으로 올라오냐가 핵심인데, 여기 올라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노는 사람들은 자기 플랫폼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플랫폼을 졸라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저 영역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졸라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졸라 잘하려면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웹개발자한테 제가 맨날 스레드 풀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웹개발자들 보면은 잘 모른대. 근데 그게 모르면 안 되는 게, DB 커넥션 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넥션 풀이라고 붙은 게 스레드 풀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접근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웹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 계속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백엔드 개발하는데 그걸 몰라. 왜냐면 그걸 몰라도 개발하는 건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뭐 요즘 그 서버들 한창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비동기의 뭐 넘블로킹 방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웹서버들이 나오는데 그 웹서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넘블러킹과 블러킹을 이해하기 되게 좋은 거는 채팅 같은 프로그램 있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웹 개발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개발자가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교육을 하진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웹 개발 프레임워크만 가르쳐서 많이 보내는데, 그런 거에서 좀 확실히 한계가 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그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멘탈의 문제고, 멘탈은 결국 철학에 기반해서 컨트롤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방향성, 이런 거는 결국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시작을 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 한잔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좀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잘해지고 나서 설계할 때도 멘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7년 8년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좀 컨트롤하는 영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해외에서도 뭐 전문적인 PM, 프로젝트 매니저들, 개발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들 중에 대부분은 개발자 출신이긴 해요. 그래서 그 영역도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 매니징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이 또 되게 작으면 보통 이제 그냥 잘하는 개발자, 경력 많은 개발자가,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자죠. 경력 많은 것보다. 그런 개발자들이 주도해서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개발자가 2차적 설계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개발자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어떤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있겠죠. 뭐 회사 상사, 뭐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면은 고객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획서 주세요 하면은 기획서 꼼꼼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략적인 느낌이나 큰 틀만 줘요. 그래서 뭐 UI적인 것만 보통 이렇게 보이는 껍데기 정도만 보이는데, 우리는 건축가랑 비슷한 게 내부의 자재를 뭘 쓰는 게 좋고, 겉은 다 비슷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의 자재라든지 뭐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다 개발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우디 같은 경우도 구엘백작이라는 분이 후원을 했는데, 이 구엘백작이 어디에 구엘공원을 만들어주세요, 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우디는 결국엔 가우디의 세계관과 철학의 기반에 구엘백작이 의뢰한 제품을 만들듯이, 개발자도 똑같아요. 그 개발자들이 실용주의냐, 아니면 일정을 빨리 맞추자는 주의냐, 아니면은 좀 일정이 오래 가더라도 이제 좀 탄탄하게 만들자, 또는 유지보수를 잘하게 하겠다 등등, 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의 철학보다는 회사의 철학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이 사고가 이제 길러진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게 되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롱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철학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게 되게 좋죠. 그럼 이런 걸 강화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기술을 볼 때 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왜 생겼고, 이게 실제로 무조건 막 어디 블로그 보면 이 기술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심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심에 딱 서서, 저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기술 무조건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한계는 좀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심을 두고 이 기술이 좋은 거 나쁜 거를 체험할 때까지는 너무 확답?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두고 그 기술을 써보고, 그거와 대응되는 기술들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 있게 그걸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먹히는 그 플랜들이 잘 세워지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히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잘 맞아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디버깅 할 때 감으로 이거 문제 아니까 딱 찍으면 맞는 확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그런 게 좋아지면. 그러면 빨리 퇴근하고 빠르게 내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숙련된 분들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철학을 공고히 하라는 거, 기술을 차갑게 보지 마시고 기술을 오히려 인간 중심적으로 따뜻하게 볼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